수행 보고 방법 길라잡이 빤디따 라마 쉐다웅콘 사야도 아신 빤디따 뷰암사. 첫 번째, 들어가며. 여러분은 수행을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야 수행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방법을 들었다고 해도 수행 방법과 보고하는 방법을 아직 잘 모릅니다. 어떤 수행자들은 바르게 수행할 수 있으면서도 자신의 수행 방식과 경험들을 잘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수행자들이 자신의 수행 방식과 경험 방식을 보고하는데 길을 놓아준다는 의미에서 조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수행자들을 위한 자신이 수행하고 경험한 방식을 보고하는 법, 즉 길을 열어주는 말입니다. 두 번째, 바로 지금. 수행하는 방법은 마하시 사야도께서 절하신 위파사나 수행 방법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모두들 이미 들은 것입니다. 사야도께서는 알아차리는 방법도 기본 대상부터 시작해서 요약하여 설명하셨습니다.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면 6문, 즉 6가지 문, 아니 비설 신의에서 물질과 정신이 분명하게 생겨나고 있는데 눈이 보는 순간에 눈과 보이는 장면은 물질 현상이고 봄과 알음은 정신 현상입니다. 마하시 사야도께서는 이렇게 물질과 정신이 생겨나는 모습을 구분해 보이셨습니다. 이 순간에 발생하고 있는 물질 현상과 정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알 수 있도록 보는 즉시 봄이라고 알아차리는 방법도 설명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들릴 때 귀와 소리는 물질 현상, 들리는 것과 아는 것은 정신 현상이며 이 물질과 정신 두 가지를 알기 위해 들리는 즉시 들림으로 알아차리는 방법도 이미 설명하셨습니다. 세 번째, 일상적인 언어로. 마하시 사야도께서는 냄새 맡는 순간, 먹어서 맛을 아는 순간, 닿는 순간, 상상하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순간, 그 외에 구부리고 펴고 기울이고 들고 가고 내리는 순간 등 작고 미세한 것부터 시작해서 남김없이 알아차릴 것을 사전 지식이 없는 수행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일상적인 언어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행할 때는 여전히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수행자는 바르게 수행할 수 있지만 자신의 수행을 제대로 보고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스승 앞이라서 제대로 보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주변이 신경 쓰여서 제대로 보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 말수가 적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더욱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수행자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명상 스승들은 알아차리는 방식을 주 대상인 기초부터 시작해서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주 대상을 알아차리는 방식과 아는 방식, 상상이나 생각, 계획들이 생겨났을 때 주시하는 방식, 느낌들이 생겨났을 때 주시하는 방식, 봄, 들음으로 시작되는 일반적인 행위들이 생겨날 때마다 주시하는 방식들을 반복해서 쉽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네 번째, 처음, 중간, 끝 모두. 먼저 배에 부름이 나타날 때 부름의 처음 어렴풋한 데서 시작해서 부름이 끝날 때까지 어떻게 주시해야 하는지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숨을 들이쉬면 즉시 배가 희미하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들이쉬고 있으면 배 쪽에서도 계속해서 부르고 있게 됩니다. 여기서 들이쉼이 끝나자마자 배 쪽에서 부름도 끝나게 됩니다.
들이쉼이 시작되면 부름도 시작됩니다. 들이쉬고 있으면 저기 뱃속도 부르고 있습니다. 들이쉼이 끝나면 저기 뱃속도 부르기를 끝냅니다. 부름을 주시할 때 사빠까야 빠띠상 웨디 몸 전체에 걸쳐 그것을 느끼고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훈련을 해야 합니다. 라고 경전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몸 전체라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몸 전체, 몸뚱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숨을 들이쉬는 순간에 어릿어릿 희미하게 부르기 시작하는 것부터 부름이 끝날 때까지 뻣뻣하고 긴장되고 떨리는 물질의 단계들, 물질의 연속들이 하나하나가 연결되어 생겨나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몸 전체라고 말한 것입니다. 파알리어로 사빠까야 라는 말은 모든 물질의 모임, 물질 전체를 뜻합니다. 경전에서는 사빠, 전체란 아디, 빠짜, 파리야사나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디란 처음 부분을 말합니다. 빠짜란 중간 부분입니다. 파리야사나란 끝부분을 말합니다. 처음, 중간, 끝이라고 하는 세 부분 모두를 사빠, 모두라고 일컫습니다. 정리하자면 부름이라는 물질 하나의 전체를 나누면 처음과 중간과 끝 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세 부분 모두를 사빠까야 빠띠상 웨디 몸 전체를 뒤덮어서 인식하고 이해하는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인식하고 이해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라고 부처님께서 설해 놓으셨습니다. 5번째, 일종의 방편으로. 그래서 배의 부름을 부름으로 주시할 때면 어릿어릿하게 부르기 시작할 때부터 이쪽에서 부름을 마음으로 짚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대상에 도달해야 합니다. 저기 배 쪽에서 어릿어릿하게 부르고 있는 것을 여기서 마음으로 집중해서 따라붙어야 합니다. 부름이 끝남과 동시에 이쪽에서 마음으로 주시하는 것도 딱 맞게 동시에 끝나야 합니다. 수행 초기에는 부름이라는 물질의 처음, 중간, 끝 세 부분 모두 또렷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스승은 수행자에게 이 모두를 보기 위해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고무시켜야 합니다. 수행 초기의 수행자들이 아직 볼 수 없는 것을 명상 스승들이 왜 이렇게 억지로 시켜야 하는지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시키면 이익이 있을지를 물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방편입니다. 만약 되는 만큼만 따라 주시하라고 느슨하고 약하게 지시해 둔다면 수행자는 가볍게 대충 수행할 것입니다. 가볍게 대충 수행한다면 그냥 그렇게 수행 기간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행이 끝날 때까지, 정한 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약하고 느슨하게 수행하다가 수행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6번째, 부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긴장해서 주의 깊고 진지하게 집중할 수 있게 한다는 측면에서 미리 긴장시키고 고무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마음을 대상에 완전히 집중해 두어서 부르는 순간 위에 완전한 마음의 집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시할 때는 처음과 중간과 끝 세 부분 모두를 정면에서 완전히 포획하겠다는 마음으로 주시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후에는 그렇게 포획할 수 있게 됩니다. 수행 초기의 수행자들은 배의 부름을 부름이라고 알아차릴 때 어릿어릿 희미하게 부르기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부름이 끝날 때까지 알아차리는 모습을 보고해야 합니다. 알아차릴 수 있는가, 알아차릴 수 없는가,
대상과 알아차리는 마음이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는가, 마주할 수 없는가, 모두를 완전히 포획할 수 있을 때까지 완전히 알아차릴 수 있는가, 그렇게 알아차릴 수 없는가, 이것들을 보고해야 합니다. 알아차릴 수 있다면 무엇을 보았습니까?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집중해서 주시해야 하는 대상에 대해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어떤 무언가를 보고 경험했다고 보고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집중해서 주시한 대상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름이 무엇인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보고할 수 있을 것이 요구됩니다. 7번째, 보는 것과 보이는 것. 물건 하나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보면 보이게 되고 보이면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으면 그것이 무엇인지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본다는 것도 보통으로 대충 보아서는 안 됩니다. 집중해서 붙어서 봐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여야만 그것이 무엇인지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부름으로 알아차린다는 것은 대상을 알기 위해 사띠와 지혜로 집중하여 대상을 마음에 두는 것과 같습니다. 일상적인 말로 이야기하면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물건 하나에 대해 그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두 부분을 말해야 합니다. 그것은 보는 것 한 부분과 보이는 것 한 부분입니다. 이 두 부분 모두가 완전해야 그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부름이라고 알아차리라는 것은 부름을 보라고 시킨 것입니다. 보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보였습니까? 부름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대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아는 대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는 것과 보이는 것 두 부분이 충족되어져야만 그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시해서 보인 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이 얘기 저 얘기를 쓸데없이 늘어놓는다면 그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8번째, 세 가지 물질. 주 대상을 잡고 알아차리지만 그 주 대상의 상태조차 그것의 본질과 함께 이야기할 수 없다면 수행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행이 바르고 정확할 수 있고 의미도 있게 될 수 있도록 수행과 경험을 보고하는 방법을 안내한다는 의미에서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름을 알아차렸을 때 먼저 부름의 시작부터 끝까지 붙어서 따라갈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묻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갈 수 있었다면 따라갈 수 있었다고, 따라갈 수 없었다면 따라갈 수 없었다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갈 수 있었다면 무엇이 보였습니까? 배가 보인 것입니까? 부르는 모습이 보인 것입니까? 아니면 뻣뻣함, 긴장됨, 떨림, 움직임 중 어떤 한 가지가 보인 것입니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실질적인 수행의 영역에서 이야기하면 물질과 관련된 부분은 세 부분 있습니다. 그것은 겉모습으로서의 물질과 양식으로서의 물질과 특성으로서의 물질이라는 세 종류입니다. 배의 마음을 모으면 일반적으로는 배의 형체, 겉모습만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러한 배의 모습을 외관으로서의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몸 전체도 겉모습인 물질입니다.
이 몸 전체의 일부인 배도 외관으로서의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형체라고도 합니다. 양식으로서의 물질이란 어떠한 배의 상태입니다. 판판한지 불룩한지 수축되어 있는지와 같은 배의 상태에 양식이 있습니다. 숨을 들이쉬면 배가 부르게 됩니다. 부른 상태가 생겨나게 됩니다. 숨을 내쉬면 배가 꺼지며 판판하게 됩니다. 꺼진 상태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을 이론적인 용어로는 아까라라고 합니다. 아까라라는 것은 상황인데 상황이란 곧 상태이고 상태란 양식, 모습입니다. 9번째, 제대로 집중해서 보면. 예를 들면 양식이란 손의 상태가 어떠한지, 쥐고 있는지, 펴고 있는지, 몸의 상태는 앉아 있는지, 서 있는지, 가고 있는지, 잠자리에 누워 있는지 등등입니다. 여기에 모습, 양식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배가 불룩한 모습입니까? 홀쭉한 모습입니까? 제대로 집중해서 보면 특성으로서의 물질이 보이기 전에 때로는 배의 겉모습이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부르는 상태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겉모습과 상태를 보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이러한 겉모습과 상태를 뚫고 넘어서서 배가 부르는 순간에 분명한 긴장, 뻣뻣함, 떨림, 움직임에 닿아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긴장, 뻣뻣함, 떨림, 움직임 등을 특성으로서의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여기서 배가 부르는 순간에 부름으로 알아차리는 것은 부름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배의 모양뿐입니까? 부르는 상태 정도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금 전 이야기한 부르는 순간에 생겨날 수 있는 특성들 중에서 어떤 것입니까? 긴장입니까? 뻣뻣함입니까? 떨림입니까? 움직임입니까?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대로 주시하면 이러한 특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할 때 생각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본 것만 이야기해야 합니다. 생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소유의 지혜가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주시하여 자기 스스로 보게 된 것을 이야기해야만 자기 소유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여기 수행자분들, 이것을 보십시오. 뭐가 보이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만년필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전체 덩어리인 만년필로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왜 만년필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만년필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왜 보입니까? 보았기 때문이지요. 이것을 보라고 했기 때문에 보았고 보아서 보이게 되었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보였습니다. 제대로 집중해서 보면 이 만년필의 색깔이 어떤지, 은색인지 금색인지 아니면 흰색인지 노란색 혹은 빨간색인지 등등으로 구분됩니다. 그것의 상태로부터 그것의 본질과 특성이 스스로 드러나게 됩니다. 보기만 하고 보이지는 않는다면 그것은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주시할 줄도 알고 보고할 줄도 알 수 있게 여기에 규칙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길을 잡아주는 말들을 해 놓았습니다. 10번째, 무엇을 알았습니까? 부르는 순간에 주 대상을 집중해서 따라가며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차릴 수 있다면 무엇을 아는지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꺼지는 순간에도 이와 같이 어릿어릿한 꺼짐의 처음부터 시작해서
꺼짐의 끝까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쉼과 동시에 혹은 조금 공기를 내보냄과 동시에 배가 꺼지기 시작합니다. 공기를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으면 배도 따라서 서서히 꺼지게 됩니다. 공기를 내보내는 것이 끝나면 꺼짐도 끝납니다. 이렇게 꺼짐이라고 하는 줄어들다가 멎는 특성은 날숨 혹은 공기를 내보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공기를 내보내기 시작함과 동시에 배가 따라서 꺼지게 됩니다. 내쉼이 끝남과 동시에 배의 꺼짐도 끝납니다. 수행자는 자신이 꺼짐이라고 알아차림할 때 어릿어릿하게 꺼지기 시작할 때부터 꺼짐이 끝날 때까지 집중해서 따라갈 수 있는지 따라갈 수 없는지 이것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특성을 압니까? 어떤 본질을 압니까? 배만 아는 것입니까? 겉모습을 아는 것입니까? 방금 전 이야기한 꺼지는 모습, 상태를 아는 것입니까? 성질을 아는 것이라면 어떠한 성질입니까? 줄어듭니까? 고요해집니까? 움직입니까? 뻣뻣합니까? 긴장됩니까? 떨립니까? 이것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11번째, 경행하며 알아차려야 할 것. 경행할 때도 발에 마음을 집중해서 감으로 알아차립니다. 혹은 오른발, 왼발로 알아차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등, 감, 내림으로 알아차립니다. 들 때는 어릿어릿하게 들리는 시작부터 들리는 것이 끝날 때까지 마음이 대상에 집중해서 따라붙을 수 있는지 없는지, 따라갈 수 있다면 무엇이 보이는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드는 순간에 다리가 보이는지, 드는 모습이 보이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특성 한 가지가 보이는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볍게 올라갑니까? 무거워집니까? 뻣뻣해집니까? 밉니까? 들미 어떤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겉모습으로서의 물질, 상태로서의 물질, 본질로서의 물질, 이 세 종류 중에서 어떤 한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제대로 집중해야 하기도 합니다. 답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감을 알아차릴 때면 감의 시작부터 감의 끝까지 집중해서 대상에 따라붙을 수 있는지 없는지, 따라붙을 수 있다면 어떤 특성을 아는 것인지, 다리를 아는 것인지, 가는 모습을 아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가는 순간에 생겨나는 다른 어떤 특성을 아는 것인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뒤에서 미는 것 같습니까? 앞에서 당기는 것 같습니까? 감이 무엇인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림을 알아차릴 때도 내림이 어릿어릿 시작할 때부터 발이 마루나 땅에 머물 때까지, 멈출 때까지 집중해서 한 번에 쭉 따라붙으며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따라붙으며 알아차려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따라갈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갈 수 있다면 마음이 이 대상 위에 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대상에 도달하면 무엇을 아는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리를 아는 것인지, 내리는 모습을 아는 것인지, 무겁고 가볍고 부드럽고 뻣뻣하고 긴장되는 어떤 한 가지를 아는 것인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12번째,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듯. 지금은 여러분에게 길을 놓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알아차리고 보고 알아야 할 모습과 보고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말들은 수행자에게 중요합니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 머리 좋은 사람들은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들은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든 것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방금 설명한 것들 이외에 구부림, 펴, 기울임, 앉음, 일어섬 등등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을 알아차릴 때도 대상이 나타난 것, 알아차림한 것, 또 대상과 알아차림이 들어맞았는지 아닌지, 마음이 관찰 대상 위에 도달했는지 아닌지, 도달했다면 어떤 특성을 알았는지, 이러한 것들을 보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이렇게 보고할 때도 주 대상부터 시작해서 보고해야 합니다. 좌선 때 배의 부름, 꺼짐부터 시작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름과 꺼짐은 알아차린 정도만 이야기하고 다른 이야기만 쓸데없이 늘어놓고 있다면 적절하지 않습니다. 제가 들어본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부름과 꺼짐을 알아차립니다. 부름과 꺼짐을 알아차림하면 하고는 쓸데없이 이것저것 온갖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핵심을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대신에 오히려 이것을 그다지 중요시 않은 듯 여기고 다른 것들만 쓸데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고 자연스럽게 기초가 튼튼하게 수행하고 보고할 수 있게 경구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부름이 나타날 때 주시한 것, 안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꺼짐이 나타날 때 주시한 것, 안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타남, 주시함, 알고 봄,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세 가지를 분명하게 제대로 정확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상이 나타났을 때 마음의 힘을 모아 따라붙을 수 있었는지 말해야 합니다. 빈틈없이 확고히 효과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었는지 말해야 합니다. 알아차릴 수 있으면 안 것 모두 완전하고 바르게 말해야 합니다. 알아차릴 수 없으면 일어났던 것 모두 알아차릴 수 있던 만큼 안 것을 말해야 합니다. 13번째, 세 가지 특성. 지금처럼 수행할 때 수행자들은 세 가지 라카나에 대해서도 이해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라카나란 특징입니다. 특성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바와 라카나, 쌍까타 라카나, 사마냐 라카나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사바와 라카나, 쌍까타 라카나, 사마냐 라카나입니다. 이 세 종류 중에서 물질과 정신의 본질, 각각의 특별한 특성들을 사바와 라카나라고 부릅니다. 14번째, 흙의 요소, 파타비 다투. 예를 들어 지금 몸을 시험해보면 손으로 뼈 위를 짚게 되면 딱딱한 특성을 알게 됩니다. 살 위를 짚게 되면 부드럽고 물렁한 특성을 알게 됩니다. 이뿐입니다. 딱딱함과 부드러움 이뿐입니다. 이것을 이론적인 언어로 이야기하면 파타비 다투입니다. 땅, 흙의 요소입니다. 딱딱하고 거친 특성입니다. 딱딱하고 부드러운 특성에 근거하여 이것을 지탱하는 요소를 파타비 다투, 땅의 요소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딱딱하고 거친 특성은 파타비 다투, 흙의 요소에만 존재합니다. 다른 요소들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본질, 특성을 보고 이것이 파타비 다투, 흙의 요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본질, 고유의 특별한 성질입니다.
이것을 사바와 라카나라고 부릅니다. 15번째, 열의 요소, 테조 다투. 열의 요소도 있습니다. 열의 요소에는 뜨거운 열도 있고 차가운 열도 있습니다. 이러한 열의 요소를 이론적인 언어로 테조 다투라고 합니다. 불의 요소라고도 합니다. 불의 요소라고 말하면 뜨거움, 불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열의 요소에 뜨거운 특성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가운 성분도 열 안에 포함됩니다. 뜨거운 열과 차가운 열이지요. 열의 요소, 열의 특성은 테조 다투라고 하는 불의 요소 안에만 존재합니다. 다른 요소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성질을 보고 그것을 테조 다투, 불의 요소 혹은 열의 요소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성질들은 물질 현상들에만 존재합니다. 16번째, 물의 요소, 아포 다투와 바람의 요소, 바이오 다투. 흐르는 특성은 아포 다투에만 존재합니다. 다른 요소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흐르는 본성을 보고 이것이 아포 다투다, 물의 요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긴장되고 뻣뻣하고 떨리는 특성도 공기에만 존재합니다. 다른 요소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성질을 보고 이것이 바람, 공기의 요소다, 바이오 다투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번째, 개별적 특성, 사바와 라카나. 마음에도 대상을 취할 수 있는 특성이 있고 파사, 촉에도 마음에 의지하여 마음과 함께 생기며 마음을 꾸며주고 있는 접촉하는 특성이 있으며 베다나, 수에도 느끼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질 요소, 정신 요소들에는 각각의 성질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성질들을 파알리어로 사바와 라카나라고 합니다. 그것은 고유의 개별적 특성입니다. 이것이 사바와 라카나입니다. 이 정도만 이해했을 듯합니다. 이렇게 사바와 라카나란 물질과 정신현상들 각각의 본성, 특성을 일컫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18번째, 순간, 기간적 특성, 쌍까따 라카나. 각각의 사바와 라카나, 개별적 특성들에는 처음과 중간과 끝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상의 언어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생성과 머문과 소멸, 이것도 일상적인 언어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경전상의 언어로는 우빠다, 티띠, 방가라고 합니다. 우빠다란 시작해 생기는 것입니다. 티띠란 소멸을 향해서 머물고 있는 것, 잠시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방가란 사라지고 소멸되는 것입니다. 핵심은 시작되어 생겨남, 소멸을 향함, 즉 잠시 머문, 끝남입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언어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시작과 중간과 끝입니다. 결국 시작과 중간과 끝이라는 것도 생성과 머문과 소멸입니다. 조금 전 이야기한 딱딱한 성질, 부드러운 성질, 뜨거운 성질, 차가운 성질, 뻣뻣한 성질, 조이는 성질, 떨리는 성질, 대상을 아는 성질, 대상과 접촉하는 성질, 느끼는 성질 등 이렇게 모든 물질과 정신현상, 물질과 정신의 법에는 시작과 중간과 끝, 생성과 머문과 소멸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질과 정신의 법들에 존재하는 생성, 머문,
소멸이라는 순간적 특성 세 종류를 쌍카타 라카나라고 부릅니다. 조건이 충족되어 생겨나는 물질과 정신 성분들의 생성과 머금과 소멸이라는 작은 순간, 세 순간 혹은 세 종류의 순간을 쌍카타 라카나라고 부릅니다. 19번째, 보편적 특성 사마냐 라카나. 사마냐 라카나란 일반적으로 관련되는 특성입니다. 보편적으로 관련되는 특성에 대해 설명하자면 모든 물질과 정신현상들은 생겨나고 나타나서는 소멸되고 사라지는 것들 뿐입니다. 조금 전 이야기한 딱딱함도 소멸되고 부드러움도 소멸됩니다. 뜨거움, 차가움도 소멸됩니다. 항상하지 않은 것들 뿐입니다. 뻣뻣하고 긴장됨, 차가움, 녹음, 흐름, 끈적임도 소멸되고 사라지는 것들일 뿐입니다. 보아서 아는 것도 소멸되고 들어서 아는 것도 소멸됩니다. 보아서 접촉하는 것도 사라지고 보아서 좋은 것, 좋지 않은 것도 소멸되는 것뿐입니다. 생성되고 나타나서는 소멸되고 사라지는 것들 뿐입니다. 생겨나고 나타나서 멈춰 머물고 있는 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다 소멸되고 사라지는 것들 뿐입니다. 생겨나서는 소멸됩니다. 나타나서는 사라집니다. 세 가지 상태, 상황은 모든 물질현상과 정신현상들에 똑같이 관련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알리어로 사마냐라고 합니다. 모두와 관계된다는 뜻입니다. 모두와 관련되는 라카나, 특징을 사마냐 라카나라고 합니다. 생겨나고 나타나서 소멸되고 사라지는 항상하지 않은 아니짜 사마냐 라카나, 무상이라는 보편적 특성이 그렇듯이 나타나고 사라지며 고통스럽고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닌 두카 라카나, 고통의 특성도 모든 물질들과 정신에 관련됩니다. 경전상의 용어로 아니짜 라카나, 두카 라카나, 아나따 라카나 라고 하는 세 가지 특성들은 모든 물질과 정신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모든 물질과 정신에 퍼져서 모두에 똑같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마냐 라카나, 보편적인 특성입니다. 이 세 가지 특성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20번째, 생겨나는 순간에 주시해야. 이 세 가지 특성 중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바와를 보는 일입니다. 지금 수행하는 것은 물질과 정신의 사바와, 개별적인 특성을 알기 위한 것입니다. 물질과 정신 각각의 고유한 특성을 알기 위해서는 생겨나는 순간을 따라 주시해야 합니다. 생겨나는 순간 주시한다는 것은 수행자들이 배의 마음을 고정시켜 줍니다. 숨을 들이쉽니다. 자, 배가 불러왔습니다. 자, 생겨난 것입니다. 숨을 들이쉬기 전에 부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숨을 들이쉬자 부름이 생겼습니다. 생겨나는 때란 생겨나는 동안입니다. 일상적인 언어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 동안을 부름으로 따라서 주시합니다. 어리더릿하게 부르는 것부터 시작하여 부름이 끝날 때까지 부르고 있는 동안에 그것을 따라서 주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숨을 들이쉴 때 들어가는 것은 공기입니다. 공기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뻣뻣함, 긴장됨, 떨림, 움직임입니다. 부르는 동안 이러한 공기의 특성을 알게 될 것입니다. 생겨나는 순간 주시해야 고유의 특성을 알 수 있습니다. 생겨나는 순간을 따라서 주시하지 않으면 고유한 특성을 알 수 없습니다.
고유한 특성은 고사하고 조금 전 이야기한 배의 모양도 알 수 없고 부르는 모습도 알 수 없습니다. 겉모습으로서의 물질도 알 수 없고 양식으로서의 물질도 알 수 없습니다. 조금 전 이야기한 고유한 특성으로서의 물질은 저 멀리 있습니다.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21번째, 집중해서 붙어가세요. 고유한 특성으로서의 물질을 알기 위해서는 생겨나는 순간 주시해야 고유의 특성을 알 수 있습니다. 라는 경구대로 숨을 들이쉬어 배가 불러 올라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부름이 끝날 때까지 부름 위에만 제대로 집중하십시오. 딱 붙어서 따라가십시오. 라는 말대로 집중해서 부름으로 알아차림하십시오. 주시하십시오. 보십시오. 고유한 특성을 알아차림하는 것이 많아져서 대상의 마음이 떨어지게 되는 순간이 많아지게 되면 마음의 집중력이 좋아질 것입니다. 마음의 힘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집중력이 좋아지면 배의 겉모양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부르는 모습이라고 하는 모양, 상태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것을 뛰어넘어 뻣뻣한 특성, 긴장되는 특성, 떨리는 특성, 움직이는 특성들을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꺼지는 동안에도 어릿어릿하게 꺼지기 시작하는 것부터 꺼짐이 끝날 때까지 꺼짐 위에 집중하십시오. 붙어서 따라가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집중해서 따라가게 되면 조금 전 말한 배의 겉모습, 꺼지는 양식, 상황들을 뛰어넘게 됩니다. 배가 점차 줄어들면서 멎어들어 꺼지게 됩니다. 공기가 들어있는 공을 터뜨리면 움직이며 점차 줄어들어서 꺼지게 됩니다. 이는 공기의 특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듬, 감, 내림이라는 주 대상들을 알아차릴 때도 어릿어릿하게 들리기 시작하는 것부터 들림이 끝날 때까지 집중해서 따라 붙으십시오. 어떤 특성 한 가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생겨나는 순간 주시해야 고유의 특성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가면 감의 처음부터 시작해서 감이 끝나는 곳까지 제대로 집중해서 따라 붙으십시오. 내릴 때도 내림의 처음부터 시작해서 내림이 끝나는 곳까지 제대로 집중해서 따라 붙으십시오. 이렇게 생겨나는 그 순간에 따라가며 주시하면 이 순간에 존재하는 고유한 특성 한 가지가 수행자에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22번째, 고유한 특성을 볼 수 있게. 무엇이 보일지 해답을 미리 주지는 않습니다. 주시하는 방법, 보는 방법은 설명할 것입니다. 수학 문제를 계산할 때 바른 답을 얻을 수 있도록 계산하는 방법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답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산 방법이 중요합니다. 계산 방법을 알면 스스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 길은 놓아주었습니다. 이 방법을 제대로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이와 같이 구부릴 때, 펼 때, 기울일 때, 눈을 깜빡거릴 때, 눈을 감을 때, 눈을 뜰 때, 앉을 때, 설 때 등등 아주 많은 것들 모두를 생겨나는 순간들을 따라서 주시해야 합니다. 몸 안에도 딱딱할 때, 부드러울 때, 뜨거울 때, 차가울 때, 뻣뻣할 때, 긴장될 때, 떨릴 때, 뻐근할 때, 아프고 쑤시고 욱신거리고 단단하고 무감각하고 저릴 때 제대로 집중해서 따라 주시하면 고유한 특성을 제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수행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23번째, 생겨나는 순간. 생겨나는 순간이라는 말에서 생겨나는 이란 어떤 말로든 적절하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적당하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생겨나는 대신에 보는을 넣으면 보는 순간, 듣는을 넣으면 듣는 순간, 냄새 맡는을 넣으면 냄새 맡는 순간, 먹는을 넣으면 먹는 순간, 닿는을 넣으면 닿는 순간, 부르는을 넣으면 부르는 순간, 꺼지는을 넣으면 꺼지는 순간, 앉는을 넣으면 앉는 순간, 구부리는을 넣으면 구부리는 순간, 펴는을 넣으면 펴는 순간입니다. 뭐든지 됩니다. 이렇게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모두와 관련됩니다. 뜨거운을 넣으면 뜨거운 순간, 차가운을 넣으면 차가운 순간입니다. 짧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쉽고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순간이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이것을 적절히 확장시켜야 합니다. 이 정도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행자들이 해야 할 일을 여기 짧게 정리합니다. 바로 생겨나는 순간 주시하면 고유한 특성을 알 수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고유한 특성, 정신의 고유한 특성들이 각자의 순간에 각자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싶다면 생겨나는 순간만 따라서 주시하십시오. 보는 순간, 듣는 순간, 냄새 맡는 순간, 먹는 순간, 닿는 순간, 구부리는 순간, 펴는 순간, 기울이는 순간, 드는 순간, 가는 순간, 내리는 순간 모두입니다. 앉을 때, 일어설 때도 앉고자 하는 마음, 일어서고자 하는 마음, 구부리고자 하는 마음, 펴고자 하는 마음 등등입니다. 이 의도하는 마음들도 생겨나는 동안에 따라가 주시하면 그것의 고유한 특성들이 모두 윤곽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24번째, 고유한 특성이 보여야 순간적 특성이 드러난다. 보라고 하면 그것을 집중해서 보십시오. 집중해서 보면 윤곽이 드러납니다. 그것의 상태도 보이게 됩니다. 무엇인지 윤곽이 드러나는 것이 첫 번째 부분, 그 이후에 그것의 상태를 알게 되는 것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제대로 집중해서 보십시오. 볼 수 있습니다. 생겨나는 순간을 따라서 주시해서 고유한 특성을 알게 되면 서서히 지혜들이 성숙되게 됩니다. 이후에 지혜들이 성숙될 때 고유의 특성들이 시작되고 나타나는 것,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 그리고 끝나는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 고유한 특성들의 생성과 머문과 소멸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고유한 특성이 보여야 순간적 특성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고유한 특성이 보이지 않는데 순간적 특성이 드러날 수 없습니다. 생겨나는 순간에 따라 주시해서 물질과 정신의 고유한 특성이 보여야만 그것의 생성됨, 계속됨, 끝남이라는 이 세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25번째, 순간적 특성이 드러나야 보편적 특성이 보인다. 이렇게 고유한 특성들을 볼 수 있게 되면 그것의 처음과 중간과 끝, 생성과 머문과 소멸이라는 세 부분이 드러나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이 드러나게 되면 주시되는 대상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모습, 항상하지 않은 모습도 보게 될 것입니다. 알게 될 것입니다. 의지할 것이 아닌 모습들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 각자의 특성대로 되어가는 모습도 보게 될 것입니다. 생성과 머문과 소멸이라는 순간적 특성들 세 가지 중에서 특히 마지막 부분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직 보이지 않았다면 항상하지 않은 모습, 고통스러운 모습, 그것들 각자의 특성대로 되어가는 모습이라는 모든 물질과 정신들의 보편적 특성들은 아직 보지 못합니다. 순간적 특성이 드러나야 보편적 특성이 보인다라고 합니다.
순간적 특성이 드러나도록 특별히 따로 할 일은 없습니다. 고유한 특성을 볼 수 있도록 생겨나는 순간만 따라 주시하십시오. 생겨나는 순간 주시하면 고유한 특성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개별적인 고유한 특성을 볼 수 있게 되면 순간 순차도 저절로 드러나게 됩니다. 순간 순차가 드러나면 보편적 특성도 보이게 됩니다.